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어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cautiously optimistic 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3월 말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고 4월 27일에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되고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북핵 문제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모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것인데 각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양보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4.27 남북정상회담 일정 잡힌 것을 보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한 의미, 또 화이트하우스의 반응, 미북 회담의 변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북중, 남북, 미북과의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상 등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김정은과 시진핑의 회담이 끝날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미국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가 화요일 늦게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는 회담이 순조로웠으며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전 공식 통보가 없었던 것이 북핵 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모호성이다, uncertainty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정상회담 준비는 주요 안보팀의 인준까지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 국무장관에 지명이 된 마이크 폼페이오의 상원 인준 청문회는 4월 중순 전후 해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볼턴 화이트하우스의 안보수석의 근무 시작일은 4월 9일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회담의 날짜라든가 장소가 잡혀야 되고, 또 회담 내용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기본적인 것도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언론들이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판문점이냐 스웨덴이냐, 미북 간의 교량 역할을 해온 나라입니다. 또는 베이징이냐, 이런 장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베이징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볼튼과 폼페이오 등 초강경파를 안보팀으로 새로 구성한 것은 미북 회담을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김정은이 그의 국민과 인류애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큰 기회가 나는 있다고 본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자신이 딜메이커답게 행동하려는 면이 있지만은 트럼프가 무언가 성취를 해보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분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다, 이런 해석이 제일 많고,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미북 회담 성사에 대해서 자신과 사전 협의가 없는 데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이 선언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교육 관련 벌금 공격, 여기에 대한 견제구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편이고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중의 표현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한 주요 언론의 시사 만평을 보니까 시진핑이 김정은을 껴안고 트럼프에게 내가 이 사람은 내 소속이라고 말했잖아 라고 비웃는 그런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의 비밀스러운 진행에 대해서 업셋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것인가 배신가를 해석하기에 고심을 했지만은 화이트하우스는 일단 이를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 조심스러운 낙관론 이것을 피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질문을 하는 그런 해설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참고로 중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가, feasible한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그리고 확인 가능한 그리고 되돌리킬 수 없는 핵 폐기 이것인데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핵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존의 문제고 정권 유지의 수단이고 또 지금까지 가다피를 비롯해서 핵 개발을 시도한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핵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양 씨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엊그제 뉴욕타임스의 기고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풀을 깎을 수는 있겠지만 잔디의 뿌리를 뽑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제의하면서 당연히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 요구가 미군의 남한으로부터의 철수 또는 미군의 동아시아로부터의 철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은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는 찬성할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완전한 핵 폐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입장이 뭐냐 하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통제권 이것은 미국의 욕망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북한의 냉각기가 트럼프의 압력의 소산이었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양국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위협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텔레비전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을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이 시진핑의 발언을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장면을 방영을 했습니다. 중국이 큰 집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볼튼이 트럼프의 방해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이고 때로는 비정통적인 외교적인 사고 그러니까 미군의 동북아 주둔에 대한 새로운 시각 예를 들어서 헨리 키신저의 의견처럼 떠나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볼튼은 전혀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Deal of the Century 세계 협상의 내가 주역이다 하는 열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볼튼은 그의 길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볼튼 인사를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3월 29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 달 27일 하루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했습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실무 회담을 진행하고 통신 실무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양측이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데이빗 셜킨 보훈 장관을 해임하고 대통령 주치의인 로니 잭슨을 그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현역 해군 장교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6년부터 백악관 의료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의회 인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로버트 윌키 국방부 차관이 보훈 장관 대행을 맡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최근 변화를 겪은 가운데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대통령 조사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어제 최근 사임한 존 다우드 변호사의 뒤를 이어 제이 셰클로 변호사가 뮬러 특검과 대통령 조사 시 질문의 한도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다우드는 지난 22일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세법 개정에 이어 차기 과제로 여기고 있는 웰페어 개혁이 저소득층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보수파는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연령층 남성이 장애자도 아니면서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파 단체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는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실정에 젊은 남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웰페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베이스볼 시즌이 오늘 시작됩니다. 시카고 컵스는 말린스와 마이애미에서 그리고 와이삭스는 로얄스와 캔사스시티에서 오늘 각각 시즌 오픈 게임을 갖습니다. 컵스는 금년에 4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 도전합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어제 라미 매뉴얼 시작에 오웨어 공항 확장 계획을 인준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의 채권 발행과 함께 오웨어 공항의 주요 항공사 리스 계약도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시카고시는 앞으로 8년에 걸쳐 85억 달러를 투자해 오웨어 공항을 크게 확장합니다. 락킨 맥더널 살인사건 재판이 금년 여름에 시작됩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전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벤 다익에 대한 1급 살인사건 재판을 오는 여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법원의 비디오 공개 판결로 야기된 이 사건으로 당시 시카고에서 대규모 시위 등 소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2도. 성금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9도. 토요일도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다 오후부터 맑겠고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6도. 부활절인 주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6도입니다.